지금까지 좀 개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제는 조금 조직의 전체 좀 조직 차원으로 조금 이제 브릿지를 건너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챕터는 제가 뭘 염두에 두었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은데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러시죠? 아닌가요? 중간에 껴있는 분들? 위에 분들은 과거 방식으로 소통하시고 밑에 애들은 신세대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래서 좀만 뭐라 그러면 퇴사해버리고 위에서는 왜 빨리빨리 안 되냐 그러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홀로 야근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런 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을 위한 소통법, 협업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조직이라는 걸 만들고 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한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유 한 잔 드릴까요? 그럼 뭐 괜찮죠, 그죠? 기분이. 자, 밀크 한 잔 하시겠어요? 그럼 뭔가 고급진 걸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주 한 잔 드리면 이런 뭔가 느낌이 왠지 냄새 나는 걸 줄 것 같고 막 너무 라이브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죠? 자, 이게 앞서 말씀드린 뭐죠? 컨텐츠와 컨텍스트입니다. 뭐죠? 같은 뜻을 갖고 있죠? 컨텐츠는 동일한데 컨텍스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이건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게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을 이렇게 제가 다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이제 거제, 울산, 막 양산 이런 데 가서 막 제조업 관련된 거기 가서 일을 했다가 다음 날은 명품 코스메틱 막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해요. 그럼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이건 당연히 알고 있는가 눈빛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걸 왜 굳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것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사람에 가서 얘기하는데 여기선 신세계를 발견한 거야.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세상이 어때요? 정보가 넘쳐나고 영역이 확장되고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그 말은 뒤집어서 보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한계를 이미 벗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말하기를 꺼려한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말을 잘하고 싶으시다면요, 다양한 맥락의 호기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서요, 소통을 틀어막는 효과적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약간 농담식으로 핀잔 주듯이 할 때도 있죠, 맞아요? 특히 최근에 신조어나 유행어 같은 거 할 때 부장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농담인 건 알지만 어때요? 이 부장님도요, 그냥 다 계급장 떼고 보면은 그냥 40대 중년 아저씨예요. 저도 지금 강사지만 그냥 40대 중년 아저씨라고요. 근데 그거 몰랐어요? 그런 것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나도 사람인데 어때요?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옆에 김대리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면 될 것 같다가 어떻죠? 인터넷 검색하고 앉아있어요. 잔디에 새로운 새로운 이 기능이 추가됐는데 옆에 김대리한테 물어보면 어때요? 나 또 꼰대네, 늙었네, 뭐 감 떨어지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어때요? 잔디 거기 고객센터 막 여기 막 찾아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부서, 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이걸 조직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매우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때요? 이런 현상이, 이런 문제가 더 가속화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요? 이거 아세요? 지금 이거 퐁당퐁당이었죠, 그죠? 자, 여기서 이 책에도 나와요, 이 얘기가. 스틱이라는 책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권해드려요. 설득을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정말 잘 써진 책입니다. 원서로는 이제 메이드 투 스틱이고, 번역본이 친절하게 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핵심 이제 표현 중에 하나, 물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이보다 전에 학자들이 주장한 거긴 한데, 지식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자,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자, 시작. 당신의 탁월성이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그거잖아요.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그것도 몰라? 상대방이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으려니 하고 전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통의 원인은 바로 나, 소통의 중심은 바로 나. 제가 여러분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걸 권해드려요. 여러분이 신입사원이 아니시라면, 물론 저는 신입사원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기꺼이 소통의 중심에 서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하기 싫어도 소통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지 않으신가요? 그죠? 여러분 사장님이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죠. 옛날 같으면 모르겠어요. 7, 80년대 같으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업종이건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죠? 사람들이, 신입사원들이 와서 뭐 뽑는 것도 문제고 나가는 것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죠?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조직 문화, 작게 보면 소통의 문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꺼이 소통의 중심에 서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때요? HRD, 그러니까 개인이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걸로는 사실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한쪽 짜리 날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쪽 날개에 해당되는 제가 조직 개발, 그러니까 조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3부의 제가 핵심인데, 제가 작년에 2018년도에 서울 스마트워크 위크, 그때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독일의 컨설턴트인 닐스 플래깅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조직은 이렇게 세 가지의 조직 구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비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수직적인 위계가 있죠, 그죠? 뭐 호칭을 님으로 통일해도 수직적인 거는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체계도 있겠죠. 비공식적인 건 뭐죠? 그죠? 예쁜 여자나 멋진 남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소개팅을 많이 해주는 이 선한 신입사원 어때요? 비공식적 서열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거죠. 가치 창출이라는 구조입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계급이 높은 사람 또는 비공식적인 권한이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일을 가장 잘 해내는 사람, 그 분야에 가장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리더를 맡거나 좀 주도권을 갖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에선 당연히 권력의 근원이 어디 있죠? 위계에서 나오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계에서 나오죠.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전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공식적, 그죠? 여기서는 소셜 파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약간 감성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서는 밸류를 실제로 내고 있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겠죠? 아까 전문성을 갖고 있다거나 일을 실제로 해결해 낼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저는 질문이 단순하죠. 여러분의 조직에서는 지금 누가 권력을 잡고 있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가요? 조직마다 좀 비중이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미. 그게 이미 체화된 조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과거에 이게 이제 조직의 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조직의 주변부고요. 이 하얀색 바깥면이 외부 환경, 외부 고객,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직이 먼저 변합니까? 아니면은 고객과 시장이 먼저 변합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 하고 있죠, 그죠? 고객과 시장이 먼저 변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바깥쪽 조직으로 봤을 때 바깥에 있는 주변부가 먼저 변화를 눈치챕니까? 가운데 있는 중심부가 먼저 변화를 눈치챕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주변부가 먼저 변화를 눈치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심부가 변화에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벌써 느낌 오시죠, 그죠? 과거에 상명하달식으로 했을 때는 비효율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상명하달이 무조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여기에 지금 작은 규모로 지금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조직도 꽤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요건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1번 이게 뭐냐면은 비공식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2~3명에서 5명에서 한 10명 정도, 20명 정도까지는 뭐죠? 비공식적인 조직 아닌가요?
외부적으로는 사장님이 있고 다 있으시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같이 컵라면 끓여 먹고 고생하고 막 하면서 어때요? 위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좀 의리와 인정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좀 시작하지 않으시나요? 아, 별로 다들 안 친하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스타트업이라면, 그죠? 여기서 이제 커지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기죠?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죠? 리더분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뭐예요? 그래도 위계는 있어야 돼. 보고 체계는 있어야 돼. 잘못됐다는 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위계 체계는 있어야 돼 하면서 어때요? 형식적인 문서라는 게 생겨나고 보고 체계라는 게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하던 사람, 특히 초창기부터 일하던 사람은 어떤 생각하죠? 사장님이 변했어. 예전과 같지 않아. 일하는 게 즐겁지 않아. 어느 특정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 메커니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인원수가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면 여기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수직화되고 권력화되고 위기화될 여지가 높아진다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잘못하고 사람들이 변했고 막 사장님이 나쁜 놈이 됐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가치 창출 아까 기억나시죠? 외부의 환경에 대비해서 주변부가 변화를 눈치챘다면 그 주변부가 빨리빨리 의사결정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심부에서 뭐죠? 서포트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이니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 뭐죠? 현장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네가 의사결정을 해. 근데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내가 뒤를 봐줄게. 내가 백업을 이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 조직처럼 움직이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거 아닌가요, 보통?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알잖아요. 우리 조직을 둘러싼 변화가. 이렇게 가는 게 별로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갔다가 힘들게 이렇게 되기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한번 세팅이 되고 나면은요, 여기 가기도 되게 힘들어. 근데 여기에서 비공식 조직에서 이렇게 가치 창출 구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닐스 플래깅을 얘기했던 이유가 이 방법을 지금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대략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아셔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OST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살짝 편집을 해서 지금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참가자들이 안건들을 다 냅니다. 이렇게 참가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만약에 잠깐 끌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회사, 우리가 지금 한 회사라고 치면은요, 제가 사장님이에요. 그럼 제가 자 이런 안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뭐죠? 안건 자체를 여기 계신 분들이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시장의 변화를 사장인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현업에서 고객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어요? 여러분이 더 잘 알겠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이건 문제야라고 하는 걸 누가 내죠? 안건 자체를 참가자들이 내는 거예요. 실무자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벽면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 퍼실리테이터죠. 이분은. 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여기서 세일즈를 해요. 세일즈가 뭐냐면은 안건을 내신 분들이 인간적으로 이거 진짜 논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안건을 세일즈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놀 때 이거 해봤어요? 이거? 술래잡기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다방구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예요? 세일즈를 하고 나서 맞아, 나도 저 안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해서 내가 관심 있으면 거길 가서 회의에 참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는 뭐 내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 그러면 또 어때요? 다른 데로 넘어가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논의가 어때요? 100%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자가 조직화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지, 뭐 이 안건은 꼭 얘기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끼리 안건 내고
얘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회계팀에 있는 분이 안건을 냈는데 영업팀에 계신 분도 난 저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 저희 가서 듣기라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부서 간의 협업, 부서 간의 소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O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전제는 사람들을 자발적인 참여를 믿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닐스 플래깅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책을 썼거든요. 쓴 책이 요게 이제 오픈 스페이스 베타라고 해서 요거를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오픈 스페이스 미팅을 2번을 하는 거예요. 2번을 해가지고 그 2번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전 준비 OST1 변화 작업을 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변화 작업하고 두 번째 OS 미팅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게 총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 조직 문화를 전체를 애자일하게 전체를 스마트하게 바꾸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제 솔루션은 뭐 영어와 독일어로 나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이거 워크숍을 제가 독일에 들으러 가거든요. 그래서 그 갔다 와서 이제 번역서 내고 이제 관련된 강의를 할 텐데 또 기회를 주신다면 또 여기 오신 우리 잔디 고객분들께 제가 또 공개 강연 기회를 뭐 눈빛이 주실 것 같은 눈빛이에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사실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일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힘든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되겠다고 생각돼서 이 작업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이상 광고였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간단한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자, 다양한 이해 주체,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급이 함께 일을 할 때 내가 소통의 중심이 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라 그랬죠? 다양한 컨텍스트를 이해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제가 실용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였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있으면 어때요? 주저없이 물어보십시오. 미안한데 그거 무슨 뜻이야? 물어보세요. 저 김대리한테 물어보면 한 방에 끝날 것 같다가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 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말을 할 때 컨텍스트를 다양하게 써보십시오. 하이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 다음에 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스킬은 퍼실리테이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또 지금 현재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좋은 교육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한번 들어보시는 거 저는 매우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지 조직 문화가 좀 좋아진다, 부드러워진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제대로 된 장기적인 성과, 그 다음에 모든 기업에서 고민하는 뭐죠? 턴오버 레이트, 그러니까 이직률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퍼실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는 좀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 건데 Q&A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약간은 제가 좀 빠르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요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재작년에 네덜란드에 갔을 때 네덜란드에 이제 스마트워크 사례를 보러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보험회사에서 스마트워크 되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갔는데요. 거기 담당자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도 우리나라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연근무제, 유연출퇴근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집에서 일해도 되고 이게 다 정착이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담당자한테. 아니 뭐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뭐 출근 안 한다고 눈치 주는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왜 이 사람들 출근하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단순하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일이 제일 잘 돼,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조직의 중간관리자 이상급이 이제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가 일이 제일 잘 되고 여기가 외로움을 없애주고 여기가 뭔가 지원받는 느낌을 준다면 회사에 당연히 오고 싶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너무 이상향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목표를 삼고 간다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거를 좀 향해서 좀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또 강의로 여러분들 좀 만나 뵙고 제가 좀 블로그를 좀 불성실하게 해갖고 좀 그랬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저 Q&A가 되게 좋은 질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블로그에 글 2개나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저 피터한.kr이거든요. 오셔서 한번 보시고 또 추가로 댓글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앞으로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일로 주셔도 되고 그렇게 제가 원래는 이제 기업에 가서 이제 강의하는 것만 주로 하는데 좀 이번 기회를 또 통해서 이렇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